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코치TV 구재선입니다. 오늘은 스트롱고 과정의 핵심 스킬, 경청, 질문,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 코칭의 이해에 이어서 오늘은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스트롱고 과정의 어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코칭의 이해, 또 적극적인 경청, 효율적인 질문, 피드백, 대화 모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칭의 이해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적극적인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경청이 무엇인지, 또 경청의 장점, 그리고 경청이 왜 필요한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코칭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가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잘 전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내용도 잘 전달해줘야지만이 이야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나한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중점이 될 건데요. 첫째는 말하는 상대방이 정확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상대방의 말의 내용을 내가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 잘하고 잘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대화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 그 잘 들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경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청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라든지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해한 바, 이것을 상대방한테 피드백해 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듣는다, 경청한다 이러면은 그냥 듣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동기, 정서들을 같이 들어주고 또 상대방한테 피드백해 주는 것까지가 바로 경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코칭에서 얘기하는 경청은 고객이 하는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고객의 욕망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그리고 고객의 그 자기 표현을 지지해 주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띄워놨습니다. 들을 청자 같은 경우에 보면 딱 첫 번째 보이는 게 바로 귀이입니다. 귀이가 아주 크게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임금왕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열십자 밑에 눈목이 있고요. 그리고 한일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귀를 크게 열고 눈은 10개니까 얼마만큼 진지한 눈빛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지한 눈빛으로, 그 다음에 하나로 모아서 진심이 어린 하나의 마음으로 실어서 들어주면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 임금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가 표로 보여준 것처럼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같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청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청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설문지를 보게 되면 대화할 때 일시적으로 정막이 이제 흐른다고 본다면 그럴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가? 네, 만약에 어색함을 느낀다 하면은 1점을 주라는 거고요. 나는 뭐 아무리 침묵을 하더라도 전혀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다. 자, 이럴 때 하면 이제 5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점부터 5점 사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검토할 시간을 갖는지. 네,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나서 나름대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5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10문제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문제 설문을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토탈 합계 점수를 맨 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 질문 그 합계가 만약에 45점 이상이면 경청 능력이 아주 탁월하신 겁니다.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더라도 경청에서만큼은 전혀 뒤지지 않고 아주 훌륭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5점 이상에서 44점이면은 우수하다, 경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점부터 34점은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경청을 조금 더 에너지를 가지고 듣는 그런 연습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점 미만에서 그 중에서도 이하에서 그 중에서 15점 이상인, 그래도 이제 좀 약간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조금 노력하면 되는데, 이제 15점 미만일 경우에는 상당히 경청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되시는지요? 경청 점수가 만약에 25점에서 34점 여기에 만약에 분포되어 있다면 이번 이 시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경청을 했을 때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게 되면 대화할 때 상대방과의 신뢰감이 증진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고개도 끄덕여주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얘기해주면 신이 나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기하다 말고 혼자 뭐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느낌까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게 되면 신뢰감이 증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런 감정들이 정화작용을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면 상당히 어떤 그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문제를 분석하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굉장히 신경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옆에서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립성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뭔가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그 상대방도
자신이 누군가와 얘기할 때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경청하게 되면은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표로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첫째는 당사자 간의 신뢰가 증진이 되고 감정의 정화작용을 이루어줌과 동시에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서 상대방의 어떤 독립성을 함양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은 경청이 왜 필요한지, 경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이 왜 필요할까요? 경청은 첫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신뢰감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청은 상대방과 나의 어떤 신뢰감 형성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경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반응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 상대방의 의견이라든지 반응을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대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을 들음으로써 소통 능력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견을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상대방이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 저희가 자꾸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어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자신감 있게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상대방의 어떤 현재의 감정 또는 또 다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어떤 필요 부분은 신뢰감을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의견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으면서 반응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문제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스앤젤러스 캠퍼스 심리학과 명예교수였던 앨버트 메라비언이 1971년에 발표한 것으로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라든가 비호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 대화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아주 미미했고, 대신에 말을 할 때의 어조나 음성, 이 부분이 38%, 비언어적인 몸짓이 55%를 차지해서 내용과 관계없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로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좌우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라비안 법칙을 우리가 표로 한번 보게 되면 쓰는 말은 7% 정도 해당이 됐고요. 어조, 목소리라든지 목소리 톤 이런 부분들이 38%, 그다음에 이제 몸동작, 제스처 이런 부분이 이제 55%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대화의 어떤 그 말의 단어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목소리라든지 또는 제스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를 쌓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신뢰를 쌓는 사랑의 언어.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 두 번째는 이제 봉사.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 다섯 번째가 이제 선물.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과의 아주 신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즈니스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들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신뢰 쌓는 대화를 준비하는데 그때 경청에 상당한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속에 깊이 있는 얘기들도 쉽게 꺼내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신뢰 쌓는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면 코칭 활동하는 동안 10회기가 됐던 12회기가 됐던 아주 좀 쉽게 또 아주 성과가 있는 코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코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게리 체프만이 얘기했던 신뢰를 쌓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 다섯 번째는 선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경청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청에서 나오는 경청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